안녕하세요. 일반고대학교 군법학생입니다. 오늘은 동국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케이스를 보면서 어떤 학생들이 동국대에 합격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1차적으로 좀 말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같이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 역량, 학업 역량, 뭐 진로 역량 이런 걸 해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대학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감을 못 잡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대학에서는 평가를 하는구나를 조금은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동국대에서 지금 이제 이과 학생을 가지고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세 학생의 경우를 비교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세 명의 학생의 사례를 비교해서 동국대입니다. 동국대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제가 언급하는 학교는 자연계열에서 인기학과죠. 시스템 반도체 학부입니다. 자, 눈치 빠른 분들은 지금 아마 눈치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지만 조금 더 듣고 얘기를 해볼게요. 3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A 학생은요. 2.54 등급이고요.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의 전체 내신은 2.79 등급이고요. C라는 학생은 이 학생은 2.67 등급입니다. 이 3명의 학생이 동국대를 지원했어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같이. 짜잔. 이걸 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릴 거는요. 여러분들 나중에 복습하실 수 있게 동국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나온 겁니다.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더 깊게 함께 들여다 볼 테니까 이걸 통해서 좀 이해도를 높여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학부라고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전공 관련 교과로는 수학, 물리학, 화학을 중요시하는 거고 학과의 특징이 어떤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스템 반도체 학부예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한 명은 A라는 학생은 2.54 등급, B는 2.79 등급, C 학생은 2.67 등급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분석 사례의 지원자별 특징이라 그래서 동국대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서 좀 더 분석을 해놨어요. 같이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항목이 기초교과라는 부분을 볼게요. 그러면 이 3명의 학생은 각각 A 학생은 2.54, B는 2.79, C는 2.67의 전체 내신을 갖고 있지만 이 기초교과를 보면 A 학생은 2.81이고요. B는 2.26, C는 2.75라고 다시 한번 수치가 정리돼서 나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흔히 말하는 이제 기초교과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국영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초교과를 보면 이 학생은 2.81. 볼게요. 기초교과를 보면 기초교과가 2.81. 얘는 B 학생은 2.26. B는 2.26. C는 어떻게 났냐면 C는 2.75가 났습니다. 2.75. 그러니까 이거 기초교과 뭐냐면 국영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국영수. 국영수라고 바꿔 표현을 한번 해보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어떤 학생을 뽑고 싶으세요? 일단은 공부 잘하는 아이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B 학생이 유리하나?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단순하게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적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냥 말로 할게요. 전공 교과를 보면요. 이 전공 교과는 수학, 과학 라인을 말합니다. 수학, 과학 라인을 봤더니만 지원자 B 학생은 국영수에서는 분명히 앞서는 것 같은데 전공 교과 라인에서는 세 학생 중에서 가장 뒤떨어지는 성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비주요 과목,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라인을 제외한 다른 과목을 봤을 때 비주요 과목 라인 자체는 B 학생이 좀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좀 불성실하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건데 뒤집어 보면 그 비교과, 국영수, 과를 제외한 과목들이 1학년에 있잖아요. 이 학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79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이 학생은 나중에 갈수록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갔을, 상향 곡선을 그렸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구나 라는 부분들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내신만 보면 그런 특징들이 보입니다.
그런 특징들이 보이는데 우리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선택한 그 교과목 이수 현황을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학과가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 학부잖아요. 이 시스템 반도체 학부. 그러면 당연히 아까 이 시스템 반도체 학부는 무엇을 중요시 하느냐면 수학 관련 교과, 그리고 물리, 그리고 화학 과목이 가장 메인 전공 과목이 됩니다. 전공 학업이 되는 거예요. 전공 교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A 학생은요 좀 특이한 부분이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2학년 때 이게 이제 2학년 때 선택한 과목인데 2학년 때 뭐가 들어갔냐면 물리학이 있죠. 미적분이 들어갑니다. 미적분. 보이시나요? 여기 미적분이 보이죠?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 3학년이라면 일반고 3학년 학생이라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미적을 보통 언제 하나요? 3학년 때 이수하지 않으셨나요? 2학년 때 이 학생은 미적을 이수했죠. A라는 학생은. 그럼 이 A 학생은 평범한 일반고는 아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같은 내신이 2.5등급 정도 나온 학생이지만 이 학생은 평범한 일반고의 2.5등급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얘 좀 학업 역량이 뛰어난 공부 잘하는 일반고에서 내신이 이렇게 나온 학생이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수 현황이 이제 미적분 2학년 때 들어간 것만 봐도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학생 굉장히 좀 유리하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C 학생을 보면요. C 학생은 뭐가 보이냐면 일반 과목이 지금 A 학생하고 B 학생에 비해서 이 두 학생에 비해서 이 C 학생은 여기 허전하지 않으세요? 뭐가 차이가 날까 봤더니 이 친구는 이제 수학이 다 들어가 있고 A 학생은 이제 수학이 수원, 수투, 미적, 확통 여기 들어가 있고 물원, 화원, 생원 들어가 있고 이 학생은 수원, 수투가 있고 뭐 미적, 확통은 뒤에 3학년 때 했겠죠? 확통을 안 했네요. 수학은 조금 불리하겠네. B 학생은 어쨌든 기하는 2학년 때 했네요. 반대로 미적을 3학년 때 하고 어쨌든 과탐을 보면 물화생지를 다 했네요. 물화생지를 다 했어요. 보통 물화생지를 이렇게 다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좀 뭐 과중학교일 확률도 좀 있고요. 아니면 사립학교에서 1학기, 2학기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C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면 너무 깨끗하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과학이 두 과목밖에 없어요. 화학, 생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스템 반도체 학부에서 요구하는 물리 과목 관련된 교과를 이수하지 않았다. 이게 눈에 너무 보이네요. 그리고 허전하죠. 그리고 B 학생은 이제 기하했고 3학년 때 미적. A 학생은 수원, 수투, 미적, 확통했고 3학년 때 수학을 뭐 했냐면 기하하고 심화 수학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어쨌든 시스템 반도체 학부가 자체가 수학이라는 과목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수학에 있어 또 다른 공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에 있어서 큰 이득을 그러니까 좀 좋은 평가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과목 물리화학 당연히 했고요. B학생도 물리화학 물투 화투 당연히 했고요. C학생은 화투하고 생투를 했어요. 물리가 여전히 안 들어가 있죠. 그런 특징들이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요. 여기까지만 봐도 A하고 B학생이 붙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전공 교과가 예를 들어 C학생은 전공 교과가 2.12로 높게 나왔죠. 그러면 이 친구는 수학하고 과학 점수는 잘 나왔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물리 점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 이 학생 같은 경우에 B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공 교과가 2.7이 나오긴 했으나 전체하고 기초교과하고 전공교과 차이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친구는 수학은 거의 못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어라던가 뭐 그런 쪽 과목 점수가 좀 떨어졌을 확률이 있고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되게 잘하는 친구죠. 근데 전체 내신 2.5인데 기초교과 이렇게 얘는 국어랑 영어는 잘했겠다. B는 기초교과 그러니까 높으니까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초교과가 2.81이고 전공교과 1.6 정도 나온 친구면 이 친구는 국어 아니면 영어에서 점수가 좀 많이 깎였겠지만 수학은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A는. 그러니까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전공 관련된 것들 되게 진하게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모로 A를 좋아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학에 대한 이수 단위도 높고요. 심화 수학도 했고요. 전공교과 수학과 물리, 화학 관련된 점수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국어, 영어는 좀 부진할 수 있다 하더라도 A 학생은 점수를 많이 받겠네요.
비교과적인 부분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렇고, 비교과적인 것들을 보면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A 학생하고 B하고 C 비교를 해보면 B하고 C 학생은 학급 부회장을 했고요. B 학생은 1, 2, 3학년 학급 부회장을 했고 C 학생은 학급 부회장, 학급 회장을 했네요. A 학생은 다른 건 없습니다. 게시판 관리했고요. 2학기 반도체 조사 내용 발표했고요. 3학년 때 시험 범위 알림이를 했네요. 그런데 보시면요. 이런 단순한 무슨 뭐 임원을 했습니다 보다는 어떤 자율활동을 통해서 자기 어떤 학급 특색활동이나 학교 특색활동을 통해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것들을 훨씬 좋아합니다. 대학은. 특히 동국대는. 그러면 임원한 거 소용없나요? 사실 이걸 가지고 메리트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어떤 점에서 어렵냐면 우리가 고등학교가 한 1700개 정도 된다고 하죠. 1700개면 반장, 부반장 한 인원만 벌써 몇 명입니까? 한 학교에 몇 개 반 되는데 몇 개 반 클래스에 반장, 부반장만 하고 해도 보통 1700개 학교면요. 반장, 부반장 아마 5만 명 넘어가지 않을까요? 이것만으로 메리트를 보기는 어렵고 A 학생처럼 어떤 그 활동, 이런 활동적인 내용, 전공 활동 이런 걸로 채워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반도체 조사 내용 발표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임원은 하진 않았으나 시험 범위 알림이 이것만으로 좀 알기 좀 어렵긴 하다. 어쨌든 뭐 그런 특징이 있네요. 동아리 활동을 보면요. A 학생은 1학년 때 과학 동아리, 2학년 때 과학 실험 동아리, 물리 실험 동아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전공 내 진로에 관련된 난 진로 이걸 할 거야는 아니어도 관련된 진로 활동을 충분히 전공 관련된 활동을 했다라는 게 물씬 보이고요. B 학생은 AI 연구 동아리로 했지만 2학년, 3학년 때는 과학 주제, 에너지 관련 탐구 활동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C 학생은 수학 탐구 동아리, 2학년 수학 과학 영상반, 3학년 때는 진로 탐구반을 했는데 글쎄요. 과학 영상반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물리에 관련된 역량을 보여주지는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에 관련된 활동을 3학년 때는 했을지 모르겠네요. 이것만은 좀 부족해 보이긴 하죠. 봉사활동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교내 환경 정화 위주 했고요. 뭐 우유 급식, 또래 학습 멘토링 이런 건 좀 좋게 보이네요. 또래 학습 멘토링 1, 2, 3학년 꾸준히 한 건 좋아 보이고요. 뭐 C학생 같은 경우에는 급식 배식 봉사를 했고요. 진로활동을 볼게요. 진로활동을 봤더니만 A 학생은 이공계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학년 때는 전반적인 범위의 진로를 보다가 2학년 때 물리화학 관련된 쪽으로 범위를 좁혔죠. 그리고 학업 역량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리화학에 관련된 전공 학업 역량을 보여줬고 3학년 때는 딱 맞는 반도체 산업이라는 심화 탐구 주제로 확실하게 들어왔습니다. B 학생은요. 화학 전기공학과를 탐색했고요. 1학년 때, 2, 3학년 때는 반도체 기술 및 에너지 정보 탐색 활동으로 들어왔고요. C 학생은요. 애매하죠. 화학 분야 탐색 활동했다가 3학년 땐 이공계열 신문기사 탐색했으니까 이 전공에 맞는 것들을 딥하게 들어갔다라는 느낌은 들어오진 않아요. 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거는요. 이제 1, 2학년 것만 있잖아요. 3학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수생이 아닌 이상. 지금은 이제 담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추천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행특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의 추천서 역할을 대신합니다. 근데 이 세 명의 학생을 비교해 보면 2학년 그 A 학생의 2학년 때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지적 탐구력, 다른 말로 바꾸자면 지적 호기심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언급해 주셨겠구나라는 것이 보이네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A 학생은 상위 4% 안에 들었고요. 141명 중에 상위 4% 안에 들어서 최초 합격했고요. B 학생은 상위 17% 충원 합격을 했고 C 학생은 내신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나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 상위 68%로 1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네요. B 학생하고 A 학생은 평범한 일반고로 보이진 않고요. B 학생하고 C 학생은 평범한 일반고다라고 가정을 해본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전체 내신은 C 학생이 더 좋지만 B 학생이 붙었습니다. 국영수 내신이 B 학생이 더 좋았고요. 전공학업 내신으로 가면 C가 더 좋은 것 같지만 이 학생은 물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좀 그럼 입학사정관이 분석한 거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크게 학업 역량, 다른 대학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학업 역량을 보면 기초 학업 역량을 이제 국영수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 학생은 보통 수학 성취도는 매우 우수한데 영어 과목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럴 것 같다고. 왜냐면 보이시잖아요. 전체 내신에 비해서 전체 내신보다 국영수로 봤을 때 점수가 떨어지는데 전공교과 수학은 점수가 좋거든요. 국어나 영어, 국어 아니면 영어가 부진하겠죠. 봤더니만 역시나 그 중에서 영어 과목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하네요. 이 학생은요. 국어, 영어, 수학 고르게 나옵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국어, 영어, 수학이 2.16 전체 내신에 비해서 국영수 내신이 좋고요. 차이가 나는 거 보니까 성실도가 좀 의심될 수는 있으나 그래도 보면 아까 제가 성적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보이죠. C 학생은요. 수학은 잘 나왔는데 국어, 영어 성취도가 좋지 않답니다. 내신에 비해서 국영수가 전체 내신에 비해서 좀 떨어지네라는 게 보이네요. 근데 그 수학과학 내신이 2.12인 거 보면 이 친구가 수학은 잘하는 친구예요. 수학은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성취도는 우수하구나라고 입학사정관도 캐치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입학사정관은요 그래프로 과목별 점수가 다 나옵니다. 굳이 이렇게 막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냥 클릭하면 다 보여요. 저는 이제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동국대에서 오픈한 자료만 이것만 가지고 저는 추측을 한 것뿐이고 입학사정관은 이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학습의 주도성, 자기주도성, 학습의 자기주도성을 보면요. 세특에 이렇게 뭐 적혀 있겠죠? 대부분의 과목에서 적극적으로 됐다 그러고 비교과 비주요 과목 성적이 이제 좀 저조했고요. 우수. 근데 지원자 C는 보통입니다. 행특에 스스로 공부하는 태도는 건 선생님이 적어주셨고요. 세특 내용에서 그냥 성실하다는 평가는 있었으나 어떤 뭐랄까 발표라던가 이런 부분들 적극성은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열심히 내신 관리하고 하는 성실한 학생의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B 학생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A 학생은 제가 평범한 일반은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A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그 과정 자체가 지적 탐구력,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 무수 뭐 이런 것들이 그 학교의 어떤 세특란에 굉장히 선생님이 잘 적어주실 것 같아요. 근데 B 학생은 좀 평범한 일반고라고 놓고 보면요, 기본적으로 학생 자체가 기본적으로 발표를 굉장히 열심히 한 학생입니다. 발표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발표 기회 주시면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선생님이 행트에서조차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죠. 자발적 학습 도우미까지도. C는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내신 잘하는 학생의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전공 진로 역량 파트를 볼게요. 진로 역량 파트를 보면 A 학생은 수학 물리 성취도가 매우 우수한 학생. 근데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이수 단위수가 다른 지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왜냐? 단위수가 낮죠. 6단위인데 4단위 이렇게 들어가니까. 낮게 나오는데 그리고 전공 교과 수학과학 놓고 봤을 때 이 학생, B 학생은요. 내신 성적에 있어서는 좀 불리함이 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이제 화학 및 신재생 에너지에 세특에 관심이 있었고 C 학생은 학교에 물리가 개설이 되었는데도 이수하지 않았다. 이게 아주 치명타라고 저는 보여요. 그리고 이거 이제 그 내신하고 세특 가지고 봤다고 하면 또 이제 전공에 관련된 진로 탐색 노력, 탐구력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A 학생은 지원 전공 관련 선택 과목 이수 노력 돋보임. 특히 뭐가 돋보이나요? 수학. 심화 수학까지 했죠. A 학생은. 그리고 물리 및 반도체에 관련된 탐색 노력이 보이는 것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어디? 자율활동에도 나왔고요. 진로활동에도 나왔죠. 여기도 보였고요. 그래 아마 동아리나 세특에서도 추가적으로 아마 더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C 학생 같은 경우에는 화학, 생명과학을 중심으로 한 진로 관심을 보였는데 약하죠. 이 학생 소속 학교에서는 우수한 학생일 수는 있으나 이 속에서의 경쟁에서는 그렇게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보여줄게. 공동체 역량으로 들어가 볼게요. 공동체 역량으로 들어가 보면 1인 1역할 뭐 주도적으로 했다. 이게 행특에서도 선생님이 적으셨고 자율활동에서도 있었고요.
A, B, C 학생 모두 우수입니다. B 학생도 교내 봉사 열심히 했고 학급 임원 열심히 해서 리더십 보였고요. C 학생도 학급 임원으로서 열심히 했다. 그래서 공동체 역량에 대한 부분들은 다 우수를 받았으나 동국대는요. 공동체 역량 파트가 그 반영비 이렇게 높은 학교는 아닙니다. 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는 우리가 중하위권 학교로 가면 이 인성 및 사회성, 그러니까 공동체 역량 파트를 높게 보는 학교도 좀 있으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쪽 파트를 좀 비율이 좀 더 높은 학교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협업 소통은요. 오히려 A는 보통이고 B, C가 우수로 나오죠. 친구에서 B 학생들 보면 우수하게 했고 C 학생도 뭐 학급 열심히 했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됐든 이 기초학업 역량 자체에서 이 학생이 수학 성취도 A 학생 수학 성취도 이 학생은 뭐죠? 상승하는 추이 이런 것들 B 학생들 그리고 그다음에 A 학생에 있어서의 어떤 지적 탐구력 우수 이런 부분들 왜 여기에서는 아까 나왔었잖아요. 선생님이 행특에서도 지적 탐구력에 대한 얘기 적어주셨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평가가 됐다. 그런 것들도 보이고요. 중요한 건 과제 집착력 이런 것들. 굉장히 문제 해결력, 과제 집착력. 어디에서? 수학, 과학에서. 잘한다는 거죠. 잘한다는 거. 우수한 학교에서 이 정도 하는 친구다라는 거. C는 물리하는 거.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했나 볼게요. 입학사정관 평가가 어떻게 됐냐면 A 학생은요. 전공 관련된 적극적 과목 선택 및 수학 물리학. 적극적 과목 선택이라고 하면 특히 수학이 물리 1, 2는 당연한 얘기고요. 물리 1, 2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여기에서 이 학생이 수학 선택하고 보면 수학을 이제 심화 수학까지 진행을 했던 것들이 이제 보이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물리학 등 우수한 성취도가 보이고 교과 비교과에서 주도적 학습 능력이 돋보이는 학생이다. 이 학생은요. 국영수는 기본적으로 우수한 성취도를 확인했어요. 근데 전공 관련 및 교과 비교과 노력 및 관심이 다소 아쉬운 학생이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그래서 추합으로 밀린 거죠. 그래도 합격한 학생입니다. C 학생은요. 학업 성취도 자체는 우수해요. 그러니까 내신은 잘하는 학생이 솔직히. 그리고 인성 및 사회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내신 좀 좋은 아이들 치고 여기에 나쁜 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학생 간의 어떤 개별적인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이 학생이 불합격한 이유는 전공 관련 교과, 비교과 노력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 이수 과목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나 뭐 자율 활동이나 진로 활동에서도 보면 되게 평이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막 풍기죠. 이 C 학생은. 이공계열 신문기사 탐색? 이게 과연? 그런 부분들이 보였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제가 지금 이과 하나만 분석을 했지만, 문과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과는 뭘 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했냐면, 문과는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문과는 회계학과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회계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과입니다. 회계학과는.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과인데, 기본적으로 좀 더 하면 좋은 거는, 대놓고 얘기는 안 해도 더 하면 좋은 게 뭐냐면, 그 경제 과목이나 아니면 문과에서는 경제 과목이나 정법이나 생윤 과목들을 잘하면 좋아하는 학과이기도 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지원자가 2.78, 2.94, 2.71 그렇게 얘기했을 때 A, B 학생이 합격이고 C가 불합격한 학생이거든요. 회계학과면 인기학과잖아요. 근데도 그러니까 뭐 최고 인기는 아니어도 상위권 학과인 건 맞잖아요. 근데 2.94의 내신으로 붙은 학생이 보면 국영수도 2.87이고 그랬는데 이 학생이 붙은 이유를 여러 가지를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경제 정법 다 이수했을 거고 관련된 내신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동국대는 이제 전공 적합성을 굉장히 진하게 보는 학교라서 보시면 동아리 활동에서도 이제 관련된 직업 탐색, 경제 경영, 영어 시사에서 관련된 소스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진로 활동에서조차도 이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경영학과에서 들어갔다가 2학년 때는 경영 회계로 틀었다가 3학년에는 완전히 회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C 학생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이러한 차이들이 좀 눈에 보이실 거예요. 보일 거고 그리고 이제 A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A 학생은 얘도 평범한 일반고가 아닌 것 같아요. A는. 문과에서 A는.
왜냐면, 자, 아까 저기 이과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저 미적을 2학년 때 했죠. 그러면서 특이한 걸 보였다면 A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수원 수트의 수학 단위가 5단입니다. B하고 C하고 비교해 보시면 4단인데 A는 5단이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좀 공부 잘하는 학교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와중에도 미적, 확통 다 했어요. 문과인데. 그리고 기하까지. 수학 잘하는 친구 되게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확통 잘해야 됩니다. 확통. 그래서 C 학생은 뭐냐? C 학생을 보면요. C는 수원 수투했고 보시면 미적을 했어요. 확통을 안 했네요. 확통을 안 했어요. 이 친구. 그러니까 확통 안 하고 미적으로 대체한다? 그거 아니에요. 기하 미적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확통하셔야 됩니다. 확통. 확통이 되게 중요해요. 물론 확통 안 하고 붙는 친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되게 불리하다. 확통 안 하면. 그리고 사탕 과목 선택한 거에 있어서도 여기 경제, 그래도 경제는 했네, 다행히. 경제 수학하고. 이 친구는 경영 쪽을 노리는 친구인 것 같아요. 회계학과를 지원했는데 사실은 이 친구는 경영을 준비하던 친구인 것 같아요. 경제 수학하고 뭐 이런 것들 보면. 회계학 쪽을 노렸다면 아마 사탕 과목 다른 걸 더 했겠죠. 다른 걸 좀 더 했을 것 같은데 경제까지 수강할 정도로 열의를 보인 친구라면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진로활동 보니까 경영 컨설턴트였고 1학년 때, 2, 3학년 때 통계 빅데이터 관련 애매하게 나갔네요. 회계로 딱. 이래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네요.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 이 자연계열처럼 이 국영수하고 기본 국영수하고 다른 과목의 어떤 차이가 좀 벌어지긴 하죠. 근데 얘는 벌어지고 그냥 끝나면 많은데 얘는 상승 곡선 그렸을 확률이 높은 친구예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 친구고요. 국영수가. C는요. 국영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어떤 기본적인 학업 역량이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그리고 C 학생 보면 동국대가 전공적합성 진하게 본다 그랬잖아요. 전공적합이 다 보통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와 과학의 이수 단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래요. 그리고 그 경제나 경제수학 등의 과목을 이수했지만 상경계열 관위에 대한 관심 확인하기는 다소 어렵다. 그렇다는 얘기는 세특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동아리 활동 자체가 과학토론 동아리, 사회연구 동아리. 2학년 때 과학토론 동아리 들어가고, 그쵸. 발을 걸친 학생이죠. 문과, 이과 애매하게. 그런 느낌 들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국대 입학처 들어가 보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굉장히 되게 제가 지금 요 부분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시고 본인 생기부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동국대에서 지금 이 내신 2.9, 2.7 내신이요. 불리한 내신이에요. 유리한 내신이 절대 아닙니다. 이 정도 내신으로는 불리합니다. 보고 나도 되겠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학생들은 그래도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에요. 자기 학교에서.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지원을 한 학생인데 보시면 이제 2.71로 떨어진 학생도 상위 30% 안에는 들었잖아요. 그리고 1단계 불합격한 학생인데 그러니까 내신은 일반적인 지원 내신이 이거보다 좀 더 좋아야 합니다. 예, 혹시 이거 가지고 또 오해하실까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인 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들여다보는 부분들을 같이 좀 들여다봤고 동국대 입학사정관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조금 더 제가 첨언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기말고사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원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요. 심리적인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일반고대학교 군포 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